과달카날 북쪽 툴라기항에 배치되었던 케네디 중위의 PT-109는 1943년 6월 말 미군의 대반격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면서 뉴조지아 일본군 본거지 바로 남쪽 랜도바 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지도에 지금 크게 보여서 잠깐 언급하는데 뉴조지아와 과달카날 가운데 북쪽에 있는 산타 이자벨 섬에는 섬 전체에 일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지는 않았으나 북쪽 끝에 레카타만에 일본군 수상기 기지가 있었고 카트윌 작전 내내 미군의 폭격을 받게 되고 이후에 기지가 철수됩니다. 이 사진은 랜도바 섬의 PT보트 기지를 찍은 것이라는데 찍은 날짜는 미상이지만 당시 1943년 8월 당시의 랜도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 말미에 언급한 대로 랜도바의 PT보트 부대는 1943년 8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본군이 콜롬방가라 섬에 병력 수송을 실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일본군 함대를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럼 작전 진행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에 랜도바 섬에서 이 작전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회의 도중 일본 급강화 폭격기 편대에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당일 밤에 수행될 보급 작전에 대비해 일본군이 미군 PT보트 기지를 먼저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8월 1일이면 미군이 일본군 뉴조지아 최대 거점인 문다에 총공격을 퍼부어 미군 선발대가 문다 활주로 끝부분에 처음 진입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8월 1일 일본 항공대 랜도바 PT보트 기지 공습에서 일본군 폭격기가 추락해서 기지에 정박 중이던 PT-164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병 2명이 전사하고 어뢰 2발이 잘못 발사되었으나 발사된 어뢰는 기지 주변 해안에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PT-117도 이 공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PT-157의 정장이었으며 케네디와 텐트를 같이 썼던 윌리엄 리브너는 저공으로 기총소사를 하는 일본 조종사의 턱수염까지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이 끝나고 작전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랜도바의 전체 PT보트를 지휘하는 토마스 워필드 중령은 당시 랜도바에서 동원 가능했던 PT보트 15척을 전부 출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워필드는 이 작전을 위해 전체 PT보트들을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PT보트들이 배치될 해역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은데 오른쪽에 동그랗게 생긴 섬이 아직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콜롬방가라 섬이고 콜롬방가라 섬 서쪽 해역이 벨라만 그리고 벨라만을 따라 내려오면 기조섬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포함된 그룹에는 PT-109 그리고 리브노의 PT-157, 헨리 브렌팅엄 대위의 PT-159 그리고 존 로우리 중위의 PT-162까지 4척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중 PT-159의 헨리 브렌팅엄 대위는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전쟁 초반부터 참가했고 1942년 3월에는 벌클리와 함께 맥아더 장군의 필리핀 탈출 작전에 참가하기도 한 고참급 정장이었습니다. 이 4척의 PT보트 부대는 디비전 B로 이름 지어졌고 전체 부대들 중 가장 북서쪽에 치우쳐 벨라만 해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브렌팅엄 대위가 디비전 B의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다음 디비전 A는 4척의 PT보트로 구성되어 블랙킷 해협 입구 쪽에 자리 잡게 되고 PT보트 3척의 디비전 R도 이 근처 해역에 나머지 4척의 디비전 C는 예비대로 랜도바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방에 배치됩니다. 워필드 중령의 작전 계획은 매우 간단해서 PT보트들은 최대한 무선 침묵을 지키며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두 보트가 일본 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빠져나오면 나머지 보트들도 뒤를 이어 차례대로 어뢰를 발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필드는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플랜 B 혹은 PT보트가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을 때 수색 구조에 관한 내용 등은 전혀 작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필드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어서 부하 장교들이 작전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8월 1일) 저녁때가 되고 PT보트들이 랜도바에서 출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먼저 특기할 만한 사항 2가지는 PT-166의 부장이었던 조지 바니 로스 소이가 PT-109에 탑승해서 이번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케네디는 이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위 사진의 오른쪽이 당시 케네디 중위입니다. 당시 PT-166은 미군 항공기의 5인 사격으로 침몰되어 로스는 배가 없었고 전후 회고에서 로스는
깊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탑승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PT-109의 이번 작전에서의 승조원 수는 로스를 합쳐 서양에서 재수 없다고 일컬어지는 13이 되었습니다. 혹시 13일의 금요일인가 싶어서 1943년 달력을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요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회에도 등장했던 2등 어뢰병 앤드류 커크시. 평소에도 자신이 죽는 모습이 보인다며 매우 불안해했는데 작전이 결정되자 원래 불안이 급속도로 커져서 PT-109 동료 수병들에게 자신이 오늘 작전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네디 정장은 이 수병을 원래 좋아했다고 나오는데 평소에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케네디와 다른 수병들이 커크시에게 이번 작전에서 빠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겁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이 싫어서 동료들과 함께 탑승하고 출항합니다. PT-109는 다른 어뢰정들과 함께 랜도바를 떠났습니다. 1943년 8월 1일 오후 9시 30분 정도가 되면 각 PT보트들이 배정된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PT보트들이 긴장 속에 대기 중이던 오후 11시에는 갑자기 콜롬 방가라의 일본군 진지로부터 서치라이트가 PT-109에 비춰졌고 곧이어 사격이 가해졌으나 PT-109는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8월 1일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PT-109는 디비전 B보트 4척 중 PT-162와 함께 PT보트들 중 가장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달도 없고 시계가 너무 안 좋아서 승조원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손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후에 증언합니다. 이때 헨리 브렌팅엄의 PT-157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8월 1일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 PT-157에서 콜롬 방가라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4개의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이 물체는 바로 병력을 싣고 남하하던 일본 구축함 4척이었습니다. 원래 콜롬 방가라섬 북쪽에는 알리 버크가 지휘하는 구축함 6척이 일본 구축함들을 상대하기 위해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일본 구축함들은 미군이 암호 해독을 해서 알아낸 일정보다 1시간 일찍 움직였고 이것이 미군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를 놓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전투는 PT보트들이 도맡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수송을 맡은 일본 구축함 4척은 먼저 수송대로 하기카제, 아라시와 시구레, 그리고 경계 구축함 아마길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PT보트들을 발견하고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브노의 PT-157이 4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 쪽을 향해 발사했으나 한 발도 명중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케네디의 PT-109도 이전에 나온 서치라이트와 사격을 피하는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른 보트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선 침묵 명령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PT보트들로 전해지지 않았고 시계가 워낙 안 좋아 다른 보트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서 디비전 B의 4척의 PT보트들은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보트들도 공격했으나 일본 구축함과의 전투는 짧게 끝나버렸고 일본 구축함들은 남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미군 PT보트들은 한 척당 4발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군 기록에는 이날 밤 전체 PT보트에서 총 24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를 향해 발사했지만 그 중에 명중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8월 1일 밤이 워낙 달도 없어서 어두웠고 우선 침묵 지침 때문에 바로바로 일본 구축함의 위치를 전달하지 못해서 레이더가 없는 PT보트들은 정말 눈 감고 어뢰를 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PT보트 부대들은 순식간에 40%에 달하는 어뢰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브노 정장의 이후 증언에 의하면 PT보트들은 전투 중일 때 1350마력짜리 12기통 엔진 3개를 소음기도 제거한 상태에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무전이 실제와도 제대로 접수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PT보트 전투의 내재적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군 PT보트 부대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랜도바 섬의 지휘 텐트에서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던 워필드 중령은 당시 디비전 B PT보트들 중에서 유일하게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던 브렌팅엄의 PT-159에 즉각 랜도바로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원래 미군 PT보트들은 어뢰를 전부 발사하면 즉시 귀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어뢰를 쏜 것도 레이더가 장착된 보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가 장착된 PT보트들이 먼저 랜도바 기지로 귀환했고 나머지 보트들은 어떠한 연락도 듣지 못한 채 바다에 계속 떠 있어야 했습니다.
전투해역에서 랜도바 기지까지는 거리가 약 64km였다고 하는데 워필드 자신이 직접 가서 각 보트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것도 아니고 무전만으로 15척의 PT보트를 통제하면서 전투를 지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작전 지휘였다고 모든 문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포격으로 일찍 전장을 빠져나온 PT-109는 레이더 커버도 없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한 채로 다른 보트들과 연락도 못하면서 망망대해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PT-109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